1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간사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 그러게요. 네, 저희가 지난 6월에 뵙고 네, 처음입니다. 네. 한 해가 지났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 네, 와, 김건희 씨는 뭐 재판부를 향해서 두 번 절을 하고 심지어 판사마저 피고인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네, 이런 기괴한 장면이 연출이 돼서 다들 놀라고 있는데요. 네. 1심 선고 결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뭐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봐주기 결심을 하고 작심하고 네. 봐준 판결로 보여요. 음, 그래서 국민들이 다 분노하시는 지점이 이 판결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한 판결 그리고 또 과거에 이미 공범으로 처벌받은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네. 공범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네. 이해할 수가 없죠. 게다가 본질적으로 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김건희를 그동안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 봐주기 해왔다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네. 특검법을 드디어 통과시켜서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교체하고 특검법 통과시켜서 예.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사는 적어도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과 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예. 내가 딱 보니까 김건희 좀 억울해 보이는데 음. 이렇게 봐준 거예요. 네. 물론 그게 진짜 억울해 보이는지는 저는 그 내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매우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나온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진짜 그동안 보면 V 제로로서 김건희 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까? 특히 그렇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까지 이게 뭐 이따가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비단 여론조사 한 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전반에 그 다음에 여당의 공천 당시 여당의 공천 과정에 뭐 다종다기한 형태로 전부 인사하면 인사 뭐 개입해 왔던 V 제로로서의 김건희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 그냥 사치품이나 즐기는 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단순한 판결을 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재판부에 질문하는 것은 예, 김건희가 V0였냐 예,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느냐라는 맞습니다.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그 재판을 다 피해갔죠. 예, 화려한 한자어를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예. 다 피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비겁한 판결이고 이 사건의 역사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죠. 네 뭐, 하나하나 좀 예. 네, 어제 되게 뭐 여러 가지 한자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왜 그 조지 오웰 소설의 동물농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네. 그러네요. 라고 했던 네. 예, 그 그 다른 말이 동물. 예, 그 말이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은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훨씬 더 예. 특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판결이에요. 예. 예, 그래서 참 심각하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죄, 일부는 면소 뭐 이렇게 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서 범행을 실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습니까? 아유, 아니죠. 기존의 주가 조작 사례들을 보면 네. 뭐
통장을 빌려주고 하는 것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묵시적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암묵적, 순차적 공모도 다 공모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 모여서 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가 조작할 거야라고 공모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 정범이지만 네.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그 사람들과 다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순차적 공모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눈빛만으로도 네. 야 내가 오늘 한 건 할 건데 알지? 하면 알아. 예. 이 눈빛만 교환해도 예.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모 관계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실행행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쩐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돈을- 실행행위가 없었으면 예. 뭐 눈빛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냐 이럴 수 예. 있는데 눈빛 교환과 실행행위가 있었으면 예. 이건 공모예요. 8초 단타 매매. 그렇죠. 예, 이런 등등의 수많은 증자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가운데 네. 판사는 어떻게 이런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 이게 기존의 판결문을.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모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너무나 친절하게 김건희에게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예.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윤석열을 그 직위원이 구속 취소했을 때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는 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을. 이 사람만 특혜를 준 것과 그렇습니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 이 정도면 공범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이상하게 예.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예. 보는 건 매우 이상하죠. 그리고 일부 면소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제2의 김학의 사건. 네, 예. 김학의 사건 얘기하니까 저희 보좌진들은 김학의 사건 뭔지 잘 모른다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벌써요. 예. 네. 김학의 사건이 처음에 봐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가져가서 예. 봐줬단 말이에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가 김학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랬죠. 그 참 윤중천이라는 예. 업자한테 누가 보더라도 성접대를 받은 그 영상인데 맞습니다. 그 김학의가 이 김학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죠. 피해갔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예.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사건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주심위원이었고요. 예. 재조사를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재수사를 저희가 권고를 했고 재수사해서 기소했죠. 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음. 면소, 맞아요.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또 네. 일부는 무죄. 결국에는 김학의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처벌했으면 예. 정말 세게 처벌받았을 사람인데 그거 시간을 그렇게 막 끌어주다 보니까 뒤늦게 증거 없어지거나 하기 싫은 수사 억지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론 떠밀려서 해서 무죄 면소 이렇게 받아냈죠 결국에. 지금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예요. 법원이 거기에 동조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이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검찰까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담당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안가로 불려가가지고 이거 좀 정리 좀 해줘라 하니까 지금 책상 한가득이다 증거가 절대 이거 무죄 못한다라고 하니까 수사 라인을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전주에 있던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 올려가지고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찰 권력을 동원하고 본인이 중앙지검장 부인, 검찰총장 부인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다 꾹꾹꾹꾹 눌러서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더니 이런 증거가 나왔다. 그런데 이걸 무죄로 한다? 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이 한 사건에 더 연결이 돼 있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고발 사주. 예. 예. 고발 사주 사건 또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 채널 A 모르겠는데 고발 사주. 채널 A 고발 사건, 예. 고발 사주 사건. 예. 대검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했다라는 사건이었죠. 네. 예, 그 사건에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니 저 사람들을 예.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고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이 핵심 사건이 김건희다. 이 김건희 주가 조작이었어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봐봅시죠. 고발 사주 사건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한테 줬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면 검찰이 그걸로 명예훼손을 기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는 무혐의 확정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인정이 되면 예.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한 고발 사주였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아주 나쁜 범죄이고 선거에 개입한 것도 있지만 예. 결국에 그때부터 권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무죄 만들고 예.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권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의 키맨은 김건희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2차 특검에서 김건희와 내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세상에 이걸 무혐의를 하면서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 연락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국민들이 다 본 것, 이 사건이면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 10년 이상 오래된 사건이고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증거가 부족하다? 녹취록 나왔지, 문자 나왔지, 그리고 수많은 계좌 그렇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왔지. 예.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또. 23억. 예. 예. 그것도 검사들이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게다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회장과의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을 만한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있냐 없냐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판사는 그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직접 증거 없는 것 같아라고 다 지금 피해 준 건데 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정황 증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판사가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방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네. 안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왜 이거를 보지 않았냐라고 비판할까봐 요 내용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 재판부가 심증을 저렇게 했으면은 예. 방조에 대해서 공소장을 선택적으로라도 변경해라. 라고 했어야 됐다. 예비적으로 예. 공소장을 변경해라. 예. 라고 해야 돼요. 왜 저기 이진관 판사는 네. 한덕수에 대해서 네, 그랬죠. 공소장 변경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사의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봐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사건의 그런 중대성과 역사성을 인식하고 있는 판사라면 이거는 봐줄 수 없다라고 했으면 특검에 얘기해야죠. 네. 공소장 변경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공소장 변경 하면 되죠. 추가로 하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주범이냐 아니면 방조나 선택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갔으면은 방조로 자기가 의심이 있었으면 인정하면 되죠. 네. 처벌하면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더 황당한 게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건데 네. 여기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황당해하는 게 뭐냐면 계약서가 네. 없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뇌물 주고받고 하는데 무슨 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공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판사가 예.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명태균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뭐 뇌물, 소위 말하는 뇌물이 속칭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하여튼 예. 뇌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예. 아니라고 봤어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통일교와 권성동 사건에서는 네. 계약서 없는데 유죄 인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준 거 예. 계약서 없어요. 맞아요. 예. 어디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건 왜 인정하고 예. 왜 명태균은 인정하지 않느냐?
봐주려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일관성이 없어요. 네. 예,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엉망입니다, 어떻게 엉망.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그 판결을 해놓고 거룩하게 준엄하게 꾸짖고 도덕적으로 당신 잘못한 거야 말로만 그냥 세게 하고 결국에는 1년 8개월 선고를 한 건데요. 네. 이런 방식이라면 여긴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에서 걸어 나오는 거 아니냐 속방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들인데 네. 그런 가능성은 낮춰야죠. 일단 추가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으니 예. 그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특검에서 아직 남아있는 뭐 양평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추가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란과의 관여점 이런 네.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범죄가 있다면. 예, 예. 그래서 절대 걸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네. 우리가 국회에서 법 왜곡죄를 이미 처리해 놨으면 예. 그랬으면 어제 같은 판결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직도 그냥 계류 중이죠. 네, 우리 법사위에서는 진작에 처리해서 본회의에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 줘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 지도부 한번 불러서 정청래 대표님 불러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원내 대표님 불러서 저희 안 나오셔요. 왜 이거 법 왜곡죄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예.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계속 처리하자고 예. 계속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아는데 어떤 곡절인지 저희 취재 편의점에도 좀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시는 대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자,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뭐 중수청, 공소청 맞아요. 법안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는 당이 수의하고 정부가 여론 그 의사 수렴을 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검찰 개혁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당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몇 차례 의총과 토론회 등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는 네. 각각의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당의 의견들은 좀 정리가 돼가고 모아져 가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당에서 법을 발의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부가 지금 입법 예고하고 정부안으로 만드는 안을 가지고 당이 국회에서 일부 필요하면 수정을 해가면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아직도요? 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이 예. 대통령께서도 당의 의견을 듣고 뭐 처리하자라고 하셨으니 예. 당이 주도해서 예. 법안을 마련하고 그 법안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예, 갖고는 예. 있습니다. 다만 예. 또 정부에서 준비했던 게 있으니 네. 그러면 사전에 당과 정부가 조정해서 네. 정부 안으로 그래도 의견이 일치된 정부안을 빠르게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에서 2월 중에 네. 제일 좋은 거는 설전이지만 예. 어쨌든간 2월 중에 빨리 처리하자라는 예.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아직 제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합당 네. 논의 때문에 예. 당내에서 이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건 사실입니다. 예.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요? 지금 합당 얘기할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번은 내란 종식이에요. 네. 예, 모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택시 기사님들도 그래요. 지금 내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합당 얘기를 해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 특히나 지금 제1과제에서 뭐 좀 후순위로 밀렸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밀렸다는 건 아닌데 네. 사실상 관심도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합당에 대한 찬반 얘기가 예, 나오면서 그 블랙홀처럼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왜 내란 척결, 내란 청산이 중요한데 이렇게 갔느냐 네.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여당의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지금 그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합당이나 이런 논의로 갑자기 여당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그럼 여당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대한 입법 지원 네. 철저하고 빠르게 하는 것 예. 더하기 말씀하셨던 내란 청산과 그 사회 대개혁.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혁명 정부 이후에는 반드시 사회 개혁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 대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이 주도해 줘야 되거든요. 예. 당이 주도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 사회 대개혁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였던 검찰 개혁, 네.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이건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당이 책임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빠르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 특히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정부는 집중해야죠. 예. 국민의 안정과 생명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 책임지게 해야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엉뚱한 대로 다시 튀어버렸어요. 아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지금 그 뭐 이원화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안에서의 뭐 수사 관련해서 네, 수사 사법관, 네, 전문 수사관, 네, 뭐 때 아닌 그 신분제 논란이 좀 있는데 그렇죠. 덧붙여서 하나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저한테는 제일 곤란한 질문인데요. 예. 뭐 저는 뭐 이게 제 소신이니까 네. 지금 논의 과정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제한적 보안 수사권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 왜냐하면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안들은 네. 보안 수사권,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준비해온 표가 있는데 제작진께서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자, 저걸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안이란 말이 들어가서 헷갈리지만 결국엔 직접 수사권이에요. 아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다. 그럼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직접 수사권이에요. 예. 그러면 저 직접 수사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지금 검찰은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중수청으로. 그렇죠. 예. 아니 공소처 아 공소청. 공소청으로 예.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를 다 가능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 결국에는 직접 수사권이 그대로 남고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예.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그 수사관과 수사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떼내는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렇죠. 예. 법으로도 분리하지만 예. 실제로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조직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그게 인력과 예산이에요. 예. 그런데 저런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가져가면서 예.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과거의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할 되돌아올 수 수 있습니다. 있다. 예.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예외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게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하려면 예외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네. 저거 보시면은 보안 수사권이 그 쓰일 때가 언제냐면요. 네.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입니다. 네, 자, 네,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네. 이건 기소해야 될 것 같으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잖아요. 예. 근데 수사했더니 이거는 불기소야라고 네. 하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끝낼 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불송치한 사건은 일단 자기들한테 오지 않으니까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보안 수사권을 한다는 것은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만 네. 들여다보고 이거 보안 수사 해야 돼라고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게 하는 하는. 게 수사 기소 분리다. 예.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독특한 주장이 그동안 검사들이 주장했던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 그럴싸하게 한 것이고 이 얘기는 곧 전권 송치해랍니다. 전권 송치해라. 보십시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금 입장은 예.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 공소청에 전권 송치해. 그리고 지금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 남겨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정권 송치됐으니 불기소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다시 들여다보고 전건이네. 전권을 직접 수사할 수 수사하게 있어. 있어. 그러니 인력과 예산 다 놔도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에요?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수사기소 분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네. 저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않고 정권 송치해서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수사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네. 이거를 떼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온전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호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페이지 다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아니 그 앞 단계입니다. 고압된. 예. 자 기소 의견 송치, 그러니까 기소 그 수사기관은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엄청나게 세게 했다는 건데 네. 세게 할 거라는 건데 이거는 검사들이 네.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견제가 다 가능해요. 네. 수사기관은요 예. 압수수색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검사가 그렇죠. 영장을 영장 청구 안 해주면 안 해주면 하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죠. 예. 그러니 수사기관이 막 폭주하는 것은 검사가 현행 제도로 검사가 다 견제가 가능해요. 네. 다만 아까 저기 보면 불송치, 예. 저 불송치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예. 검사에 의한 견제가 어려워요. 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대통령님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미 당에서 여러 개 만들어서 어허. 다 공론화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대안이 예. 네 가지인데요. 예. 적어도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 독립된 감찰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예. 저게 영국 모델이에요. 영국엔 아. 저게 있어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수청 안에 독립된 감찰 기관을 두고 아니 중수청 바뀝니다. 중수청 밖에 예. 아, 수사기관이 세 개가 되죠. 중수청, 공수처,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이 세 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예. 독립된 감찰을 하는 아,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영국식 모델이에요. 예예예. 그래서 그럼 그 이름은 뭐가 됩니까? 감찰 수사 감찰 기구 뭐가 됐든 수사 감찰청 뭐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아니면 예. 감찰위원회가 예. 됐든 독립된 감찰기구를 만드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이 암장하는 사건들을 견제하고 인권 침해하는 걸 견제할 네.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 수사권 경합 중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뭐 지금 구대 범죄냐 아니면 뭐 이 네. 얘기 있는데 그 범죄가 국수본도 똑같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그렇죠. 중수청이 수사를 안 하면 예. 국수본이 수사하면 돼요. 예. 이렇게 만들면 예. 한쪽에서 암장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음. 봐주기가 어려워져요. 서로 경쟁하게 해라. 그렇죠. 예. 요번에 3특검 우리가 만들었더니 그렇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 예, 모델이에요. 예. 예. 또 그다음에 하나는 예.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 수사기관도 법 왜곡죄로 처벌 받아야죠. 봐주기 하면. 음흠. 저게 없으니까 지금 봐주기가 또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법 왜곡죄를 통해서 처벌하도록. 맞습니다. 수사 지금 똑바로 안 하면 처벌받는. 통과시켜놨습니다. 예.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야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내부통제기관 신설이라는 건데 저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부에 예, 안에. 중수청 안에 그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 실제로 그건 좀 힘이 없죠.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거기서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수사관 교체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죠. 인사로. 내부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적 자문 같은 것들도 그쪽에서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내부 통제를 두는 것. 아우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매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도가 더딥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 3일 날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회에 계엄군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랬죠.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국민의 절반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무슨 그냥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연백에 넣거나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독재를 완성하려고 그렇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영구집권 계획을 세웠던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단죄 심판도 안 되고 게다가 그 V제로로 역할을 했던 김건희 씨는 오히려
무죄로 면죄부를 받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상황을 이거를 그냥 두고 제도 개혁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그래도 이런 사안을 되게 예리하게 네. 긴장감 가지고 날석에 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긴 있어요. 주로 이제 법사위원들이 많이 이제 예. 현장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날이 많이 서 있는데 강경파로 오해받고 그렇죠. 예. 저희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영장 전담 판사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 4명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특별법을 만들었더니 그 4명 중에 2명을 둘을 임명했지 했잖아요. 않습니까? 뭐 네. 비록 임시라고는 자기들은 뭐 주장하지만 2월 20일까지만 예.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고 예. 법원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저항하고 있다. 예, 법 마음대로 봐.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 그 흐름 하에서 어제 김건희 재판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윤석열 내란 재판도 직위원이 이상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계속 이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예. 직위원이 이상한 판결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냐? 직위원이 아닙니다. 사형할 할수 있습니다. 거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다. 직위원이 사형 선고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극단적으로는 직위원 무죄도 선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직위원이 보고 있어요. 무죄 선고를 한다고요? 직위원이 지금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비상계엄과 내란이 예. 연결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쟁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이진관 판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내란이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진관 판사는 같은 1심이니 직위원은 나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끝이죠. 정리해야지 예. 1심을 그렇게 판결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뭘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 예,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이다. 예, 그래 내란이 통치 아니다.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 없다. 네, 그렇게 무죄? 가려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막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후적 교정은 항소심과 뭐 대법원에서 교정하는 방법인데 네. 사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가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저희가 과거에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좀 늦어서 네. 지금은 이제 사전적 방식은 어떻게 보면 네. 법 왜곡죄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너무 아쉽고요. 의원님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해서 꼭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것만 10초만 10초만. 찬성 반대. 네, 절차 문제 있고 내용에서도 지금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합당은 반대다. 네, 네, 실리와 명분 다 지금 설득이 안 돼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